다음입니다. 이제 자연수 혼합 계산이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다 합체된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싹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좀 생략해도 되겠죠, 어머님들? 당연히 제일 밑에 요거부터만 할 거면 괄로부터 1번. 그쵸? 그리고 차례를 쭉 보니까 나누기가 있네요. 그럼 나누기 2번. 그쵸? 그리고 이제 나누기 곱하기도 없어. 더하기 빼기만 있어. 그럼 차례대로 갈까? 제일 앞부터 3번, 4번. 그쵸? 이렇게 아이들이 이쁘게 풀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라는데 얘도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활용입니다. 여기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애들도 가끔 이제 틀렸던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번 수제비 2인분을 만들기 위해서 5,000원으로 필요한 양파와 파를 사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줄 좀 긋고 좀 동그라미 쳐야겠죠? 수제비 2인분을 만들고 싶대요. 그리고 5,000원으로 뭔가를 하고 싶대요. 그리고 가장 알고 싶은 거 제일 밑에 있죠? 사고 남은 돈이 얼마. 그죠? 우리는 2인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2인분 재료를 사면 참 좋겠는데 하필 밑에 보기를 보니까 양파는 6인분에 3,000원이래요. 그렇죠? 그럼 2인분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하죠. 3,000원치 양파를 6인분이니까 나누기 6을 해. 그럼 그게 1인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1인분. 그 1인분에서 난 2인분이 필요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쓸 줄 아는데 괄호 1번대로 풀려고 하니까 애들이 어떡해요 쌤? 이렇게 될 아이가 있다는 거죠. 양파와 파의 2인분 가격은 양파 2인분 가격 더하기 파의 2인분 가격이 됐으니까 자, 요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애들이 다 잘해요. 처음부터 1인분 가격이 아니라 2인분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6 했다가 다시 곱하기 2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2인분 하려면 6인분이 있다 생각해봐. 2인분은 2개. 그렇죠? 3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그렇죠? 3으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다. 2인분이다. 그렇죠? 나누기 3. 요것만 할 줄 알면은 나머지는 아이들이 좀 잘해요. 요 부분은 어머님들하고 한번 같이 짚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요렇게씩 써서 푸는 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 해도 이렇게 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거보다는 그래 이렇게 한 것도 잘했어. 그래 1인분부터 하고 먼저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여기 괄호 1번에서는 이제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수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2인분을 바로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는 1인분 500원이 됐으니까 2인분은 곱하기 2. 그쵸? 그러면은 이쪽은 1,000원 더하기 그리고 파도 1,000원. 그쵸? 그래서 답은 2,000원 이렇게 됩니다. 항상 거스름 돈은 얼마인가 사고 남은 돈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까먹어도 좋아. 선생님이 또 얘기해 줄게. 단골 멘트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스름 돈이 얼마일까요? 남은 돈이 얼마일까요? 했으면은 항상 네가 낸 돈을 제일 앞에 써. 시계 제일 앞에 써.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파와 파를 사고 남은 돈, 가지고 있었던 돈을 먼저 제일 앞에 쓴다는 거죠. 그리고 2인분 가격 얼마 나왔죠? 2,000원. 그렇죠? 그래서 3,000원. 이렇게 빼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네가 할 거 다 했어.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쓸 수 있겠니? 자,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양파 2인분의 가격을 위해서 양파 6인분 가격에서 나누기 3을 해. 그리고 파는 1인분이 됐으니까 2인분이 되기 위해서 500에서 곱하기 2를 해. 그리고 얘를 둘이 더했어. 얘들이 우선이야. 얘들을 저는 보호하라고 해요. 얘들을 보호해야 돼. 네가 보호해야 돼. 얘들부터 푸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떻게 하죠? 거스름 돈. 남은 돈을 알기 위해서 내는 돈이 앞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답은 3,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 이게 학교 시험 문제였다. 이렇게 풀고 1번, 2번, 그다음에 3번. 괄호가 이제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4번. 그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어머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풀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자기가 할 줄 안다는 아이들이 이 4- 괄호 1번을 좀 많이 질문을 하던데요. 선생님 이거 무슨 질문 별건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곱하기 나누기 먼저 있으니까 얘가 1이고 차례대로 보자면 얘가 2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사실 는 중학생식으로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렇게 하고 나서는 쓸 때는 여기서 는을 해요. 는 이렇게. 되게 이쁘게 하거든요. 되게 칭찬해줘요. 야, 너 너무 최고다.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잘했다. 애들이 또 이렇게 어깨 으쓱해서 계속 하거든요. 요런 는 버릇은 이제 5학년이니까 좀 해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제자 아이 하나가 1번 풀고 2번을 풀어야 되니까 1번 풀면은 36이잖아요. 그리고 빼기 96 나누기 6 더하기 9. 선생님, 이 한 줄 생략하고 그냥 요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의 이제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요런 거 이제 어머님들이 1번, 2번은 맞아. 1번, 2번은 맞는데 그래서 요렇게 푸는 건 맞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잘한다 싶으면 이렇게 동시에 풀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또 막 너무 막 멋대로 풀어서 계속 틀리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질서 있게 1번부터 해, 2번부터 해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랑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쓰고 그렇죠? 바로 풀 때는 12 곱하기 3, 36 빼기 96 나누기 6은 16 그렇죠? 그 더하기 9 요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암산 능력도 아이들이 좀 키우면 좋겠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선에서 요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본 다지기 들어왔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식을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이들이 풀 수 있어요. 그냥 얘는 차례대로 풀고요. 엄마 얘는 괄호부터 풀면 안 돼요? 맞아요. 이 문제를 어머님들과 같이 하고 싶은 이유는 그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예요. 아이들이 비교해 보라면은 답이 다르다. 조금 나은 아이들은 얘는 답이 뭐고 이 식은 답이 뭐라서 답이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서술형은 최대한 짧은 거를 많이 권유해요. 권장해요. 네가 길게 써도 너도 힘들고 선생님들은 힘들다. 읽기도 힘들고 답을 채점을 해야 되니까. 짧을수록 간략하고 핵심만 넣을수록 너도 되게 멋져 보이고 선생님도 와우 이런 아이가 다 있네. 와 대단하다. 정말 수학 공부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다. 좋게 보실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거든요.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답이 다르다. 당연한 거죠. 예, 답이 다르다. 비교는 잘했어요. 근데 약간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답이 다르다는 걸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핵심 언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차이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이가 못 쓰면. 괄호가 있고 없네? 그렇죠. 그럼 이제 답이 그건 거예요. 괄호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답이 다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 돼요. 괄호가 있고 없어서 답이 달라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죠? 답이 무엇과 무엇이라 달라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괄호에 대한 얘기가 꼭 있어줘야 하는 거. 그렇게 서술형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15분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아이들이 여기서 뭘 잘못했지 하고 이렇게 찾고 있어요. 찾고 있으면은 더 눈이 아프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문제에 따라가면서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만약에 엄마 뭐 그 틀린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얘를 보지 말고 네가 옆에 는을 해서 직접 풀어봐라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제자들한테 다 풀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1번, 그럼 차례대로 2번, 3번. 요거 정말 이뻐요. 그래서 30 빼기 24 더하기 11는 이번에는 요거죠. 참 저는 밑줄 끊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남아있으면 작게 남아있으면 얘부터 우선이야 이런 거. 요것도 좋아요. 요거 중학교 때 많이 쓰거든요. 6 더하기 11 그렇죠? 그럼 얘는 17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다르니 하고 자기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바른 계산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유가 좀 중요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요거는 푸는 방법. 얘를 보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요렇게 한번 직접 풀어보게 하라. 그렇죠? 자,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22 곱하기 3이 있네요. 이쪽은. 요거 좀 지우고 해볼까요? 얘는 22 곱하기 3이 있어요.
여기는 빼기가 있는데 뭐가 다르죠? 아,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더 빼기를 먼저 했구나. 그쵸? 30 빼기 8을 먼저 했구나. 그럼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곱하기 먼저 해야 되는데, 그쵸? 먼저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남자아이들 정말 간단하게 쓰죠. 사실 그게 핵심은 맞아요. 곱하기부터 해야 돼. 그쵸? 해야 한다. 그럼 저는 사실 맞다고 해줘요. 그래, 그것도 맞아. 근데 조금만 길게 써주면 안 되겠니? 요건 조금만 길게. 해야 하는데, 순서대로 풀었다. 그쵸? 순서대로 이왕에 조금 더 자세하게, 뺄셈부터 풀었다. 뺄셈부터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쓰면 되겠죠. 요거 외에도 근데 디딤돌 해설처럼 이렇게 그 답안지에 있는 해설처럼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곱하기 먼저 일단 곱하기를 먼저 했어야 돼요. 그쵸? 요것도 아이들이 만약에 쓸 줄 모르면은 네가 한번 나한테 말해봐봐. 이거 어디가 잘못됐어?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보고 이 대화를 그대로 글로 쓰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